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논제부터 볼게요. 논제. 제시문 가는 그린 골곤다를 예시로, 제시문 나는 시 순간을 예시로 활용하여 제시문 가나를 각각 요약하시오. 요약의 문제고, 근데 요약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예시를 쓰라는 거죠. 예시를 쓰라고 가이드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글자 수는 400에서 500자예요. 길지 않은 답안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제시문을 요약하려면 매우 압축적으로 써야 되겠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더군다나 이렇게 제한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꼭 쓰라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압축적으로 글을 써야 합니다. 자, 그래서 가부터 한번 볼게요. 가를 보시면은 문단이 하나, 둘, 셋, 네, 세 개의 문단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 대페이지망은 우리말로 흔히 전치로 번역된다. 이는 특정한 대상을 상식의 맥락에서 떼어내 전혀 다른 상황에 배치함으로써 기이하고 낯선 장면을 연출하는 것을 말한다. 대페이지망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략을 하고 이제 골콘다가 등장을 하죠. 골콘다를 통해서 대페이지망의 맛을 깊이 음미해보자. 자, 골콘다는 푸른 하늘과 집들을 배경으로 검은 옷을 입고 검은 원자를 쓴 남자들이 공중에 떠다니는 모습을 그린 작품이다. 그림이에요, 그림. 자, 그래서 보기에 따라서는 남자들이 비처럼 하늘에서 쏟아지는 느낌을 주기도 한다. 어느 쪽이든 간에 이는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상황, 이것은 결국 이제 상식의 맥락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 일단 화가는 이 그림에서 중력을 제거해버렸다. 거리로 걷고 있어야 할 사람들이 공중에 떠있다. 그리고 그들은 자로 잰 듯 일정한 간격으로 포진해 있다. 기계적인 배치이다. 여기 나온 배치가 여기 설명되고 있죠. 그 다음에 빗방울이 떨어져도 이렇듯 기하학적으로 떨어질 수는 없다. 이처럼 현실의 법칙에서 벗어나 있지만, 상식의 맥락에서 벗어나 있지만 그 비상식의 조합이 볼수록 매력이 있다. 자, 여기까지는 앞에서 설명한 이 내용들이 설명되고 있고, 그 다음에 매력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추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대페이지망이 이런 매력이 있다는 거고, 기이하고 낯선 느낌이 보는 이에게 추리의 욕구와 신비로운 환상을 불러일으킨다. 근데 매력의 구체적인 내용이죠. 이런 욕구, 이런 환상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그런 매력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는 우리의 마음이 동했다는 뜻이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인 이상 이 허구의 이미지는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의 힘이 되어 버린다. 그래서 마음을 움직이고 또 세상을 움직이고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서는 대페이지망, 두 번째 문단 전반부까지 골콘다를 중심으로 대페이지망을 설명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대페이지망이 이런 매력이 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냥 정리를 할까요? 이거 설명, 대페이지망 설명하고 그 다음에 추가 효과라고 할까요? 대페이지망 효과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페이지망의 기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페이지망은 우리로 하여금 현실로부터 쉽게 일탈해 무한한 자유와 상상의 공간으로 넘어가게 한다. 결국 이것이 추리의 욕구와 신비로운 환상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런 점에서 대페이지망은 현실에 대한 일종의 파괴라고 할 수 있다. 맥락에서 벗어나니까, 상식에서 벗어나니까 하는 소리고, 중략, 미국의 미술가이자 비평가인 수지 게물릭은 사물을 원래 맥락으로부터 떼어놓는 고립, 그 다음에 변형, 그 다음에 합성, 부조화, 그리고 우연함, 그리고 동음 이어져, 그 다음에 역설, 시궁에 관한 경험을 왜곡 등등 여러가지 기법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설명이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중략 다음에 세 번째, 휴대용 전화기에 컴퓨터 기능을 더한 스마트폰이나 서커스의 음악, 무용, 미술과 같은 예술을 결합한 공연 등 각종 융합 상품에서 우리는 이러한 대페이지망적 결합과 합성의 산업적 성취를 본다. 대페이지망이 이제 예술뿐만 아니라, 그죠? 예술뿐만 아니라 산업까지, 그죠? 확장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런 점에서 기이하고 낯선 장면을 연출하는 대페이지망은 우리의 일상에서는 더는 기이하고 낯설기만 한 문화현상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여기까지가 이제 기법이라면 이 뒤에서는 우리가 이제 하나의 트렌드다, 문화현상이다, 그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라 그러면은 대페이지망에 대한 기본 설명과 동시에 이걸 골콘다에 적용해서 해석하는 부분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효과, 가져오는 효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런 매력이 있다는 거고, 근데 기법의 종류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고, 네 번째는 이것이 하나의 문화의 현상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이거를 차례대로 쓸 수도 있겠지만은 재구성해가지고 그죠? 골콘 대페이지망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효과, 그 다음에 문화 현상 이걸 다 설명을 하고 기법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나눠서 골콘다에는 이런 부분이 다 적용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써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말인즉슨 이게 재구성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 내용들을 순서대로 써도 되고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나눠서 재구성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겁니다. 아주 이제 짧은 글이고 이게 이제 200자로 정리가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400자에서 500자 사이기 때문에 제시문과 200자로 정리가 돼야 되는데 몇 문장 쓰지 못해요. 200자 정도면은 4문장, 5문장에서 6문장 정도 되기 때문에 잘 여러분들이 선별해가지고 내용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골콘다는 절대 빠지면 안 되겠죠. 이런 내용 써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제시문가는 그나마 조금 뭐 어렵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하지만 제시문다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를 정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자, 그래서 나를 한번 깊이 한번 들여다볼게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단이 3개예요. 남미 작가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가 나이 80을 넘기면서 쓴 시에 순간이라는 것이 있다. 순간, 우리가 이제 논제에 나온 그죠? 활용하라는 그 예시입니다. 다음 생에 태어나 내가 다시 산다면으로 시작되는 시다. 그는 자신의 한 생이 순간이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순간이 다음의 순간으로 이어진다면 그 새로운 생을 어떻게 달리 살아볼 것인가. 다음 생에 태어나 내가 다시 산다면, 그리고 이런 식으로 쓰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구절,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르리 완벽해지려고 버둥거리지 않으리.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는 이 순간이라는 시를 그냥 단순히 소개하고 있어요. 소개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평가나 의미 부여는 아직 없어가지고 단순 소개고 뒷부분부터 이제 해석이 들어갑니다. 생의 순간적 단회성은 그 단회성을 넘어서는 연속의 상상과 접합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쫙 하나의 시간의 어떤 뭐랄까 타임라인으로 본다면은 여기서 끝나고 난 다음에 다음 생에 대해서 뭔가 접합을 하려는 상상을 한다는 거죠. 이어붙인다는 거죠. 새로운 인생은 여기서부터 이어진다라고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려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상과 접합하고, 이미 한 생의 끝자락에 선 자의 기억은 과거 자신의 인생에 대한 기억이겠죠. 지나간 생에 대한 성찰, 그리고 그 기억을 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성찰도 동시에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성찰의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은 너무 완벽해지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위에서 다른 삶의 방식, 더 많이 실수하리 제시한다. 그러니까 다음 상에서는 더 많이 실수하려고 한다는 거죠. 오히려. 그렇죠. 지금 그런 내용이 나와져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손에 잡힐 듯한 내용이 되지 않습니다. 뒤에 있는 내용들을 더 살펴보면서 이 순간이라는 시를 어떻게 해석을 해줘야지 적절할지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단에서 재탄생의 상상은 물론 불가능한 것에 대한 상상력이다. 그래서 위에서 상상의 내용이 나왔는데 그 상상은 불가능한 것에 대한 상상력이라고 하고 있고, 그러한 중요한 것은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한 그 상상력이 과거의 기억,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상상은 그냥 막연하게 뭔가 뜬금없는, 맥락 없는 상상이 아니고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지나간 삶에 대한 성찰, 과거의 기억과 거기로부터 오는 성찰을 통해 가지고 미래를 계획한다는 거죠. 새로운, 그죠? 근본 없는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게 아니고 과거의 기억을 토대로 내가 성찰해 본 다음 이렇게 하지 않으리라는 거죠. 다음 삶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억과 상상의 접합이다. 기억과 상상의 접합이다. 이해는 되죠? 그죠? 과거의 삶을 되돌아본 다음에 다음의 생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러한 접합은 인간이 처한 유한한 조건으로부터 나오고, 결국 우리가 이제 조건이란 말은, 유한한 조건이란 말은 못하니까, 그죠?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고, 그 조건 때문에 가능하다. 사실 이 상상이라는 것이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그죠?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게다가 그 연속의 상상력 속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은 유한성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인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불면의 삶을 살겠다는 것까지 우리가 나가지 않고, 과거에 우리가 뭔가 좀 완벽해지려고 노력했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더, 그죠? 오히려 더 실수를 더 많이 하겠다.
좀 더 불완전한 모습으로 더 밀고 나가겠다. 그죠? 과감하게 그렇게 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한성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유한성을 인정하고 오히려 이것을 추구하겠다. 라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인간은 유한한데 거기서 뭐 완벽하려고 한다는 게 무용하고 부질없다는 거죠. 천사라면 이제 뭐 우리가 뭐 완벽한 존재, 신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그리고 이러한 성찰, 상상, 인정은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완벽해질 수 있는 사람은 완벽해지려고 하면 되지만 우리 같은 인간들은 오히려 그러기보다는 좀 더 인간다운 모습, 그죠? 좀 더 불완전해지려고 하는 모습이 더 뒷부분까지 얘기하기 그런데 아름답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세 번째 문단 읽어볼게요. 기억과 사유, 상상, 표현은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네 개가 나열되면서 확실하게 나옵니다. 자, 인간이게 하는 독특한 능력들의 목록을 대표한다. 자, 인간이 천사를 향해 자랑할 것도 결국은 네 가지 능력으로 집약된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게 이 네 가지 불완전한 능력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기억하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표현하는 존재다. 그 네 가지 능력이 어느 것도 완벽하지 않다. 그래서 천사와 대비되는 점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자랑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기억은 수많은 구멍들을 갖고 있고, 사유는 불안하고, 상상은 뭐 사유의 한계를 확장하지만 유한한 경험의 울타리를 아주 벗어나지 못하고, 그 다음에 표현의 형식도 내용도 시간에 종속된다. 자, 이런 것들 전부 다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자, 그러나 기억, 사유, 상상, 표현의 인간적 시도들은 그것들이 지닌 한계 때문에 무용해지는 것이 아니라 유한한 것들만이 가지는 순간적 아름다움의 광채를 포착하고 표현하기 때문에 위대하다. 그리고 기억이 완벽할 수 있다면 아무도 등등 이런 내용들은 필요 없고, 마지막에 이제 아름다워진다. 위대함은 아름답기 때문에 위대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한번 이해가 가능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 보르헤스의 순간이라는 시가 어쨌든 이 작품 안에는 과거를 기억하고 그 기억과 동시에 성찰을 하면서 미래를 상상하는데, 이 상상이라는 것이 과거를 통해 가지고 뭔가 개선된 상상, 그죠? 좀 더 완벽해지려는 미래를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이 네 가지 능력, 기억과 사유, 상상과 표현, 이런 어떤 네 가지 능력의 불완전성, 이 불완전성을 그대로 가진 채 오히려 이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아름다워지고 위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 순간이란 시는 인간의 네 가지 능력, 그죠? 이런 네 가지 능력을 최대한, 그죠?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그 불완전한 조건을 최대한으로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 순간을 해석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은 인간만이 이러한 네 가지 능력이 있고, 이것은 불완전하고 그러므로 해서 아름답다 혹은 위대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이 시에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과거의 자신의 삶을 기억함과 동시에 성찰이라는 표현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다음 생을 상상하는데, 그 상상은 완벽하지 않은 모습을 그대로 담고서 다음 생을 우리가 추구한다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쉽게 요약이 되진 않겠지만은 이거를 다 납득하고 이해하고, 그죠? 고개를 끄덕이면서 요약을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렇고, 수험생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어떻게든 이걸 요약을 하는데 200자만 완성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이것이 핵심 키워드인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기계적으로 알 수 있고, 이 내용들을 통해서 이걸 가지고 시를 그냥 우겨 넣는 거죠. 그죠? 우겨 넣으면서 우리가 완전히 이해되지는 않았지만은 중요한 단어들은 추려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통해 가지고 요약을 그냥 어설프게나마 해내면 상대평가니까 이 부분에서 뭐 확신이 없다 하더라도 대세에는 지장이 없을 겁니다. 다들 이렇게 쓸 거니까. 자,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실제 답안에서는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게요. 자, 1번 예시답안입니다. 제시문 간은 상상을 통해 비현실적인 장면을 연출하고 기이하고 낯선 느낌을 주는 대패의 지망을 설명한다고 해서 대패의 지망 설명에 대한 첫 번째 문단의 내용이 나오고, 두 번째 골콘다는 검은 옷의 남자들이 공중에 떠있는 모습을 그림으로 대패지망의 예의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문단의 후반부를 설명해주고 있고, 그리고 중력을 벗어난 사람은 비현실적이고 기계적 빛이 사람이 비처럼 내린 느낌을 주어 낯설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문단의 전반부고, 그 다음에 대패지망을 고리 변형, 합성 등을 통해 이 세상에 움직이는 힘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두 번째 문단 뒷부분 후반부입니다. 뭐 산업이라든지 문화현상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이거 썼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완전하게
제시문 가를 다 요약을 한다는 의미에서 다 이것까지 쓰면은 완벽할 것 같은데 그것은 굳이 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쓸 수 있으면 써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문단이고, 두 번째 문단에서는 제시문 나는 기억, 사유, 상상, 표현, 이것이 핵심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인간의 독특한 능력이라 설명한다. 그래서 시, 순간을 예로 들면 작가가 인생이 짧다는 기억을 토대로 완벽하려고 애썼던 삶에 대한 사유, 성찰, 그죠? 그 다음에 생이 있다면 완벽해지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실수도 용납하겠다는 상상, 다음 생을 상상해보는 거죠. 추구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까지 내용, 인간은 기억이 불완전하고 사유는 불완전하며 상상 이런 것들 모두 불완전하다라는 것까지가 우리가 세 번째 문단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러한 인간은 그 유한성을 극복하고자 하면서 아름다움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위대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기억, 사유, 상상, 표현이라는 것이 마지막 문단에 나온 키워드임에도 불구하고 재구성을 통해 가지고 이게 핵심인 것을 알아채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이 부분 뒷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제시문에 있는 내용을 잘 정리를 해 가지고 쓰면 되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쓰는 학생들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학생도 사실 문장이 굉장히 내용이 분량이 짧기 때문에 이 학생이 알고 썼는지 모르고 썼는지를 구별해내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신 있게 쓰면 된다라고 얘기해주고 싶네요. 그래서 제시문화를 완전하게 이야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1번 문제는 그래요. 1번 문제에서는 그런데 2번 문제에서 이걸 그대로 내비두고 있지 않습니다. 진짜로 알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되묻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핵심은 2번 문제고 2번 문제를 풀기 위한 빌드업인데, 여기서 한 번 더 힌트를 내려보자면 출제 의도가 제시문 가를 통해 가지고 어떤 그림, 예술 작품의 형식적인 측면에서 배치를 했다고 볼 수 있겠고, 이 부분은 내용적인 측면에서 해석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뒷부분에 2번 문제에서는 어떤 형식을 쓰고 있으며 어떤 내용, 어떤 주제의식을 갖고 있는지를 해석을 해달라는 내용이거든요. 너무너무 고급스럽고 어렵고 수준 높고 좋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2번 문제는 잠깐 쉬었다가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1번은 여기까지 할게요.